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요. 일본에 이제 아는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한인사회에서 좀 알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일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일본에 제가 재작년에 여기 공개 강의하고 우리 사이트에서 제가 동영상에 무료 강의에서도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그 바닷속에 깊이 사는 시모가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그 올라오는 빈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야 이거 지금 지진의 위험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귀담아 듣질 않더라고. 근데 결국에 꼭 이 어류라는 게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면은 개구리가 제일 먼저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닷속에 영물들이거든요. 그 민감한 인간이 못 느끼는 걸 느낀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일본 과학자들도 참 판단이 안 되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은 지바현 있는 데가 지진이 날 걸로 해서 거기를 대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920년대 관동 대지진이 어디냐면은 동경에서 저쪽 지금 난 그쪽 중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다 위험지역으로 삼아서 그걸 대비를 해야지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진짜 2012년 12월 21일을 꼭 지나봅시다. 지나보자고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절대 이거는 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요번에 동경 9점 지진이 일어나면서 축이 1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축이 1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한이 길어질 줄 몰라요. 12년이 아니라 더 늦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축이 일단 바뀌었으니까 한번. 근데 72년에 1도가 바뀌거든요. 이 우주 축이, 지구의 축이. 근데 지금 축이 이렇게 밀렸으니까 1도가 될지 0.5도가 될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2012년 12월 21일이 이게 몇십 년 연장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그 물리학적인 얘기는 이론적인 건 맞습니다. 축이 72년에 1도씩 바뀌는 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학자 출신이라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한 이런 과학적 얘기를 현혹해서 지구가 멸망하니까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사기치고 돈 벌러 다니는 애들 많아요.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근데 그게 지구가 멸망하면 다 같이 죽는 거지. 천도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천도제 지낸다고 내가 삽니까? 하여튼 세상에 원각 사기꾼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결국엔 다 인과응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신적인 요인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제가 공개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5,500년 전에 주역의 원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를 잊지 마세요. 중국의 5,500년 전의 그 이론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천원 지방이라는 원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천원이라는 게 이게 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둥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이 둥글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하늘은 둥글다. 하늘이 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에 여기 지구에 사는 인간이 있고 우리의 이걸 돌고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해와 달이다 이거예요. 해와 달. 그러니까 해가 양이고 달이 음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음과 그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 의해서 그래서 천간의 음양 오행 이론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양 오행 이론을 생각했습니까? 하는 게 바로 천원에 우리 지구에서 하늘을 봤을 때 우리의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게 해와 달이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자체가 양과 오행에 의해서. 그런데 이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이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땅이 평평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 지구는 그대로 있고 이 평평한 건 그대로 있고 주변 환경이 도는데 이때 이게 지지다 이거예요. 지지. 우리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지에 주는 영향은 뭐냐면 이거는 계절적 변화라는 거예요. 계절적 변화. 그 계절적 변화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는 천간은 음양오행이지만은 지지는 계절적 변화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래서 이 지작을 우리가 여기 지금 해가 있어요. 해가 있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옛날에도 이게 누가 돌지는 모르지만 한 바퀴 도는 건 원이 360도라는 거는 5,000년 전에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15도씩 쪼갠 게 절기라고 그랬죠. 입춘우수 경칩 이렇게. 그 15도씩 쪼개서 절기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1년 12달이로구나. 1년 12달. 그리고 1년 12달이니까 요 1년 12달에 따라서 정했는데 이때 기준이 뭐였냐면은 일단 동지예요, 동지. 그러니까 동지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밤이 긴 날이 동지예요. 그 밤이 긴 동지에서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한 해가 시작한다고 본 거예요. 그게 자월이야. 그 다음에 동지 지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지가 지나면 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 전 하은주 시대만 해도 이때가 1월이었어요. 그러다 하은주 시대의 문왕과 무왕 때 추우니까 입춘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1월이지만은 1월 한 해가 시작하는 입춘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1월이지만은 옛날에는 자월이 1월이었어요. 그리고 묘, 진, 2월, 3월, 요거 봄이다. 계절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4, 5, 미, 4, 5, 6,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 그리고 신, 유, 술, 7, 8, 9, 이게 가을이에요. 가을. 그리고 해 자축인데 이게 10월, 11월, 12월하고 겨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를 일본으로 온 건 옛날에는 원래 이게 1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 때 와서 인월이 되면서도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신유술 이렇게. 그러니까 이 12지지를 한 거는 바로 이게 봄열, 계절적 변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때 육식갑자를 여기에 가불,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했는데 왜 임계라는 자부터 하지 않고 왜 목부터 먼저 순서를 했을까요? 이게 1번이야. 그 이유는 오행에서의 목화토금수가 이 목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농사를 져서 봄에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나는 게 우선이야. 그 자라나는 걸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연현상에 의한 농작물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1번이야. 목을 먼저 놓은 거야. 그리고 광합성이 되려면 불이 필요해. 화, 대지, 그 다음에 결실되는 금, 그 다음에 수라는 건 뭐냐면 이 역학에서의 수라는 건 뭐 물이다. 사실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 역학에서 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봄에 곡식을 재배해서 가을에 결실을 만들어 그 결실을 다시 풀어주는 게 수예요. 그걸 우리가 땅속에 저장했다가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봄에 싹을 틔우는 겁니다. 원래 이 그 역학에서의 수라는 뜻은 이게 푸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어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에 놓은 건데 그렇게 놓고 여기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해서 갑자, 을축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식갑자를 만든 거예요. 육식갑자를 만들어주고 기록을 해서 이제 주역의 원리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연현상, 우리의 자연현상을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천간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 머리라는 건 정신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정신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신이 있어,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 땅을 디디고 있어.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게 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간지지. 그런데 요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사주를 연, 월, 일, 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요 일간을 기준해. 요게 나야. 요걸 기준해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해서 나머지 8자에 대해 가지고 운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일간이 난데 요 일간이라는 이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간인 나를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건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야. 이 도와준다는 뜻을 우리가 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를 한번 이게 나한테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나가 살아나려면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요걸 따지는 게 용신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왜 이 정신이라는 이 귀신 신자를 썼냔 말이에요. 용신 이게 왜? 이게 바로 정신이야, 정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려면 정신이 올바르게 돼. 이거 봐요. 어른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야. 어느 한 날이요.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중학교 때 국민학교 공부 지지리도 못했어요. 에? 우리가 팔남이었는데 우리 부모가 먹고 사는 게니까 나한테까지 신경도 안 써. 하거나 말거나 맨날 흑장난하고 놀고 늦게 들어와. 50년대 6.25 끝나고 거의 다 동양지래요. 공부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딱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떨어질 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야, 이게 아니로구나. 그게 뭐냐면 그게 용신이야. 그게 용신이야. 정신을 차리는 게 용신이란 말이야.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니까 그래도 내가 서울대학 못 가고 성대리도 간 게 그거 나도 안 했으면 대학 못 가면 뭐 지금 하루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늙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바람질 피던 놈이 가족 돌보지 않고 바람질만 피고 그냥 집안도 돌보지 않고 개막내에 대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가서 가만히 이게 아니거든. 야, 이렇게 살아야 안 돼. 어느 한상권에 개가천선한다는 말이 있어. 그게 바로 용신이야. 별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렇게 살아. 정신이 똑바로 쓰면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행동이 우선이 아니죠. 정신이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용신이야. 머리에 먼저 들어와야 돼, 이게. 근데 사람이 운이 나빠지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못된 생각만 해. 야, 저놈 어떻게 사기쳐 먹을까? 저거 어떻게 뭘 뜯어? 나쁜 생각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수렁투기로 빠져드는 거야. 그게 귀신이야. 간단한 얘기로. 그래서 내가 좋게끔 해주는 용신이 들어오는데 용신이 목이다. 그럼 목이 아까 육식갑자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목인데 그 육식갑자가 갑자, 울축, 병인, 정묘. 즉 예를 들어서 목이 갑이라 하더라도 갑자도 있고 갑오도 있고 갑진도 있고 갑술도 있고 갑신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맞죠? 그러면 같은 목인데 이게 좋냐 이거를 따질 줄 알아야 돼. 요 밑에가 뭐가 들어야 되냔 말이야. 실적으로 이걸 받쳐주는 내용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용신이 들어왔을 때 같은 갑자운이냐 갑술 그 의미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용신을 정할 때 기본이 뭐냐 이거야. 기본이 51만 8,400개의 사주에서 용신을 정하는데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특별격 뭐 우리가 종격이다 일행득기격이다 화기격이다 이런 몇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내격이야. 일반 내격인데 그 일반 내격에서 대부분은 일반 내격인데 일반 내격에서 이 용신을 정하는 기준을 원칙을 정하자면 말이야. 그게 억부용신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용신 정하는 걸 이게 일단 기준이야.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억부용신은 말 그대로 일간의 힘이 내가 강하면은 힘을 빼고 일간의 힘이 약하면 힘을 보태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신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억부용신법이 기준이지만은 이제
그 억부용신에다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보완하냐면은 조우가 필요해. 조우용신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우용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요게 기준에다가 여기다가 보완을 해. 뭐를 보충을 했는데 보충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조우용신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조우용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뭐냐면 조우, 온도를 조절하는 거야. 기후. 그러니까 사주가 차면은 좀 따뜻하게 덥게, 사주가 더우면은 식혀줘야 돼요. 차게. 근데 이거 봐요. 사주가 차다는 거를 차를 대변하는 글자가 뭐예요? 수죠. 수가 사주의 차다를 대변하는 오행이 수예요. 사주가 뜨겁다는 걸 대변하는 오행이 뭐예요? 화야. 그러니까 수화. 수화를 물과 불을 조절을 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보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시키는 거는 요 조우용신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를 마저 보면은 억부용신에 대한 걸 마저 보면은 한 거지만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자꾸 여러 번 이제 요번 시간까지만 하고 안 할 겁니다만은 아주 머릿속에 딱 박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주가 강하다, 신강하다. 그 신강 시작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900을 기준해서 월지를 2배로 치세요. 그럼 아까 뭐 질문도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관이 2개고 뭐 재가 2개고 뭐라 그러냐. 월지를 기준하는 거예요. 월지가 뭐가 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월지가 2배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사주가 만약에 인성이 강한 사주다. 그러면은 뭐가 용신이냐? 용신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용신이 재야. 재가 일단 용신이야. 그럼 왜 재가 용신이냐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수, 목, 화, 토, 금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라고 그럽시다. 간목이에요. 근데 수가 강해, 수가. 인성이라는 거 수죠. 수생목이야.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 그럼 이걸 죽이는 게 뭐냐면 토로 죽이는 거야. 토국수 안에 오행의 상생, 상극을 생각하라고요. 이게 인성이 강하다니, 만약에 일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일간이 간목이라면은 수가 용신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다고 봅시다. 사주가, 임자월의 갑자다. 이거 수생목. 엄청나게 인성이 강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용신은 뭐냐 하면 이걸 죽여야 돼. 이걸 죽이는 게 토야. 토. 그런데 그러면 토라는 게 목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국토니까 재야, 재. 재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목국토니까 재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재가 나오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버는 게 뭐야? 목생화. 이게 식상이야. 그러니까 식상이 와야 돼. 그 식상이 이걸 우리가 희신이라고 그래. 희신. 기쁠 희자를 써. 그런데 사실 역할은 희신이나 용신이나 거의 동일해요. 그 사주에 주는 영향도는 거의 같다고요. 그러니까 용신이 들어와도 좋고 희신이 들어와도 좋은 거예요. 일단 1순위를 용신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꼭 명심하세요. 이 희신이라는 거는 용신을 생해주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희신은 용신이 생해지 않을 때도 희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는 통관용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희신은 그때그때 정하는데 요때는 희신은 용신을 생해줘요. 왜냐하면 화생토니까. 요때는 화생토니까 희신이 요 화가 희신이고 토가 용신인데 이 희신이 용신을 생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희신은 그때그때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인선이 강한 사주는 재나 식상이 이건 용신이 희신이지만 사실 효과가 동일하다고요. 그렇게 뭐 희신, 식상운이 와도 좋은 거야.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상도 수하고 화가 상극이니까 불이 들어오면 수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죽이지만 또 화도 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용신과 희신을 우리가 용신과 희신이 다 좋은 의미에 다 거의 뭐.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한 사주는 무조건 식상이 용신이야. 식상이 용신이야. 일단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재가 희신이야.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신강사주는요 굳이 용신 희신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같아 두 개가 다. 다만 순서를 좀 바꾼 것뿐이야. 재가 용. 그런데 재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돼. 또 일을 하면 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는 무조건 재와 식상이 용신 희신이야. 엄격하게 제가 구분을 했지만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때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때 관은 요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때 요거는 잘 판단해야 돼요. 관은 비겁이 강한 사주가요. 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이걸 봐요. 사주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고 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 그럼 이게 수생부, 이게 인성이, 요건 지금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 지금 간목이 있고 또 간목이 있고 또 겁재, 을목이 있어요. 그 비겁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있어서 이게 금금목으로 나를 이게 치니까 이럴 때는 이게 좋지요. 관이 나를 억제하니까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봐요. 여기 목이 있는데 간목이 있고 여기 지금 신금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강해지면은 금생수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금이 강해지면 금생수니까 수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수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 수생목으로 이 목이 더 강해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때는 그래서 사주가 이제 숙련비가, 노련비가 붙으면 그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사주에서 관은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평가하는 거는 요 밑에 관 밑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해다. 신의 일주다. 그럼 이거는 잘못하면 금생수 수생목이 돼서 이거는 이 관이 써먹지가 못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강사주에서 이 관은 꼭 좋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전에서 제가 실례를 들어봐야 알아요. 정확한 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용신과 희신은 작용은 거의 같다. 그러니까 희신운이 와도 좋은 거야. 아유 선생님, 용신운이 와만 좋을까요? 희신운이 오면 별 볼 일 없나요? 아니지. 희신이 와도 용신 효과만큼 있는 거야. 희신운이 와도 좋은 거야. 사람이 제가 용신이라면 일 안 하고 무슨 놈의 제가 나와요. 재운이 와도. 다만 우선순위를 좀 바꾼 것 뿐이지만은 신강사주의 경우에 용신, 희신은 사실 거의 뭐 다 좋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인성이 강하다. 아까 갑자, 임자,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수생목 인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건 재가 용신이다. 재. 그러니까 목국 토예요. 토가 용신이다. 그러면 토하고 화토가 요게 희신 용신. 화토가 예를 들어서 용신이다. 나한테 좋다. 그러면 나한테 나쁜 기신은 뭐냐 이게. 기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일간을 해롭게 하는 거야. 해롭게. 일간을 해치는 게 기신이야. 그럼 첫째로 기신이 뭐가 되겠어? 쉽게 해서 인성이 많아서 신강이 돼갖고 죽을 맛인데 인성이 제일 나쁜 거죠. 수가 제일 나쁜 거죠. 인성이 많아서 사주가 저렇게 강해진 거니까 인성이 들어오면 제일 나쁜 거예요.
그 여기서 인성, 이런 사주의 인성은 수야. 이게 기신이야. 어? 그 다음에 구신은 뭐냐 이거야. 구신. 구신은 뭐냐면은 구신은 요 기신을 도와주는 거야. 요 기신을 도와주는 거. 그럼 이게 뭐가 돼? 금이 돼. 금. 금이 들어오면 금생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경우에 금이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이 기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구신이 돼. 그래서 이 구신이라는 건 뭐냐면 기신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구신이 들어와도 나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한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한신은 이거는 쉽게 해서 무해무득한 거예요. 근데 무해무득한 건데 이걸 봐요. 무해무득인데 절대 좋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신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야. 나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주가 힘이 없는 신이 약한 거 아마 이 정도까지 하고도 머릿속에 안 남으면 문제가 있어요. 벌써 며칠째 한 겁니다. 이제 오늘만 하고 다 아는 걸로 해서 이제 다 아는 걸 전제로 설명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사주가 신약하다. 신약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신약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주가 재가 많아서 신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무술월의 갑술이야. 목국토. 이거 재다 신약이야. 재가 너무 많아. 그러면 자, 목, 화, 토, 금, 수예요. 수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간목인데 토가 많아. 토가 많아서 신약해. 그러면 이기려면 이 토를 이기려면 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목으로 이기는 거예요. 목국토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겁 자체가 이게 최고로 좋아.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인성운이 오면은 희신이에요. 수가 와도 좋죠. 수생목을 해서 아무래도 이 토의 기운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가 많은 재다신약은 일단 비겁이 용신이고 인성이 희신이에요. 근데 하여튼 인성운이 와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에 만약에 관이 강해. 이렇게 해서 신약한 사주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자,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서. 금금목이야. 관이 많아. 그러면 내가 여기 목인데 여기 금이야. 금이 많아. 이 금금목으로 이게 관이죠? 평관이든 정관이든 이게 관이에요. 이게 많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쭉다스를 못해. 그때는 요 중간에 수가 있어 갖고요. 요거를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요 수가 뭐예요, 이게? 수생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인성이죠. 그래서 이때는 인성이 이게 용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통관용신이다. 그래서 통관용신. 인성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비겁이 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인성이 들어와야 돼. 인성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 인성이 들어와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관살혼잡이라고 그래. 이거는 재다신약, 관살혼잡. 그 다음에 또 인성이 너무 많아. 인성이 강한 사주는 무조건 이거는 식상이 들어와야 돼. 식상이 용신이야. 응? 왜냐면 이거 봐요. 아까 여기 인성이 아니 내가 잘못 말씀드렸네. 큰일 날 뻔했네. 식상이 강해서 신약해졌어. 일만 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봐. 극단적으로. 목생아 식상만 들이다 있어. 그럼 내가 일만 해. 축사도록.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붙이니까. 이럴 때는 인성이 이거하고 동일해. 요거하고 동일해. 인성이 용신이야. 그리고 비겁은 희신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사주가 강하면 힘을 빼야 돼, 무조건. 식상과 재가 들어와야 돼. 사주가 약하면 인성과 비겁이 들어와야 돼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뭘. 그렇잖아요. 사주가 강하면 무조건 일해야 돼, 힘을 빼야 돼. 식상과 재가 들어와야 돼. 사주가 약하면은 누가 날 도와줘야죠. 어? 인성운이 들어와야 돼, 인성운하고 비겁이 들어와야 돼. 그때 우리가 이 용신과 희신을 사실 효과는 거의 같은 작용을 하니까 희신운이 와도 좋은 거예요. 근데 명심하실 거는 희신이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같은 경우 우리가 통관용신에 같은 경우에 여기 목이 있어요. 여기 금이 있어요. 금목으로 쳐. 여기 수가 있어야 돼. 이 수가 예를 들어서 이 수가 이게 중요한 용신인데 이게 용신이에요. 그리고 요게 비겁이 이게 희신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봐요. 요 희신은 용신을 생해주는 게 아니죠. 용신이 수생목으로 용신이 희신을 생하는 거지 희신이 용신을 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희신은 용신을 생하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희신은 그때그때 찾아야 돼. 근데 효과는 용신이나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신이 왔다. 그 용신에 비해서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그 운 자체가. 그래서 희신을 그때그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만 잊지 말아요. 인성이 강하면 제가 용신인데 쟤를 얻으려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식상이 들어와야 돼, 희신이야. 만약에 비겁이 강하다 힘을 빼야 돼. 식상이 용신이고 제가 희신이야. 일하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이 약한서 재가 많으면은 비겁이 들어와야 되고 인성도 좋고 관이 강하든가 식상이 강하면은 무조건 인성운이 와야 돼. 내가 힘에 버치니까.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원리를 반드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용신을 정해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신, 희신을 이렇게 좀 헷갈릴 때도 있는데 헷갈렸다고 해서 좀 뒤바뀌었다고 해서 사주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좋은 건 좋게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걸 할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용신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예요. 그 용신을 아는 걸 알려면 일단 용신이 일단 정신이니까 그걸 알려면은 육식갑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주역의 출발을 알아야 돼. 옛날 사람들이 주역을 어떻게 육식갑자를 만들었느냐.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갑자울축 이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시중에 있는 책들도 그게 왜 나오는지 얘기를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갑자울축이라고 써놓고 있어.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지는 절기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자 겨울, 자축, 봄을 알리는 게 인월이에요. 인월. 이게 입춘이 들어와서 1월이야. 입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지가 있는데 무토가 있는데 대주에 싹이 올라와. 싹이 올라오는 게 2월이에요. 그리고 이 묘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싹이 올라오는 글자입니다. 묘라는 글자 자체가 창문을 이렇게 이 글자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 젖히는 글자야. 우리가 한 추운 겨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환기시키다가 문을 왜 열어요? 기운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미 봄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입춘은 인월에 들어오지만은 싹이 나는 건 2월이에요. 그래서 2월에 싹이 나와. 그 싹이 나오는 게 을목이야. 그 을목이 기반이. 그러니까 요게 싹이 나오는 게 을목이야. 그 싹이 나와서 자라야 돼. 그 자라는 게 진월이야. 진월, 3월이야. 그래서 임묘지는 우리가 봄이라고 그래요. 싹이 나와. 요게 진월이 싹이 나옵니다. 3월에. 그 싹이 나오고 자라려면 비가 와야 돼. 비가. 그래서 여기에 봄비가 내려야 돼. 그 봄비가 내리면 4월이 되면은 여름이 돼서 꽃이 피어야 돼. 그 꽃 피는 계절이 4월이야. 그 꽃이 피려면 날씨가 뜨겁게
태양열이 떠져야 돼. 그게 병화야. 병화. 그래가지고 결실을 맺는 게 유월이야. 줄기를 맺는 게 미월이야. 이 쌀밑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열매가 곡식이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7월이 되면은 결실을 맺어. 결실. 그리고 여기서 8월이 되면 씨앗이 열려. 그 결실을 맺은 게 경금이야. 그러니까 요 묘부터 여기 묘부터가 싹이 올라오는 중요한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태양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부터 요 묘부터를 태양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절기로 봤을 때 1년 12달에.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은 결실을 맺어. 그 결실을 맺으니까 요 유자는 왜 이렇게 그렸냐 하는 거야. 이게 그릇이야. 그릇 유자예요. 그릇에다 곡식을 담는 거야. 씨앗을. 여기다가 물이 차면 술이 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선 저장을 해야 돼. 저장하는 게 이게 9월이야. 요 신유술 가을이야 이게. 여기는 이제 여름이고 뜨거운. 응? 여기 저장하는 달이야. 9월. 그럼 뭘 저장해? 씨앗을 저장해야 돼. 그래서 이 신금이 씨앗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열로는 저장하는 게 중요해. 여기를 태운권이라고 그래. 이부터는 저장을 해. 그래갖고 잘 저장을 해. 이게 해월. 여기가 10월, 11월, 12월. 이 겨울이야. 그럴 때 이 겨울에 이 씨앗이 얼질 않아야 돼. 따뜻하게 얼질 않아야 되고 물이 차서 간목을 보아야 돼. 땅 밑에서. 이쪽이 태운권이야. 이건 태양권이고. 그때 이 태양권하고 태양권의 역할이 달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목이라도 간목과 을목. 왜 같은 목인데도 간목과 을목으로 구분했을까요? 이거는 간목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고 여기서 봄이 돼서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이야.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도 간목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고 여기서 봄이 나면 싹이 올라와.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야 사주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사주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임진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의 임진월이냐 같은 저기라도 임진월의 을목이냐 이 내용이 같은 목인데 왜 이거하고 해석이 천양지자라고요. 이 사주하고 이 사주의 해석이 천양지자란 말이에요. 왜 다르냐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을목이고 이 목의 의미를 아시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목이니까 해석대로 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이 해석해야 되지만 팔자가 이거하고 이거 180도 달라요. 그게 간목과 을목과의 차이의 의미를 아셔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정해줬어. 그러니까 부모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 팔자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종교야. 어떻게 하면 돼? 마음을 비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사람의 운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야? 욕심을 부려서 그래.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맨날 그래요. 노욕을 부리지 말래. 그 말도 맞아. 늙어서 욕심을 내면 안 돼. 노욕을 부리면 안 돼요. 왜 노욕을 부려서 이런 걸 왜 애쓰고 하냐.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놀지. 근데 사람이 또 그렇진 않잖아. 배운 게 있으니까 활용하고 알리고 그러는 게 있죠. 재물 욕심을 내는 것보다도. 근데 사실 그래요. 맞는 얘기야. 근데 무슨 뜻인 거 아니?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자기의 그 역할을 알아야 돼. 역할을. 자기 역할대로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도 간목과 을목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같은 목이라고 똑같은 목이 아니고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아시는데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묘서부터 이렇게 해서 6월 전까지 신월까지는 7월 30일까지는 태양권의 역할이 중요해요. 병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결실을 맺고 난 뒤부터는 이제 태양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을 잘 땅속에다 저장을 해서 내년 봄에 싹 트이는 게 중요해요. 이걸 태음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건 요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갑기합토가 되는 거야.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토만 보니까 갑기합토요. 정임은 한목이라고 그러죠. 이 정임은 왜 한목이라고 그래요? 이 정임이 밖에서 목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정임은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봐요. 무게는 합화야. 쉽게 얘기해서 봐요. 대지에 비가 오면 태양이 떠야죠. 그 다음에 을경은 합금이야. 이 싹이 올라온 건 나중에 결실을 맺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공끼리 합의되는 거야. 또 병신은 이거 봐요. 광학성 작용해서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뭐가 돼? 씨앗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신은 합수야. 병신은 나중에 씨앗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권은 자기권, 태양권.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제 얘기가 아니라 5,500년 전에 창일이라는 사람이 한문 갑을병정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까지 갑작을 쭉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요, 요 자가 1월이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진짜 어리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치려면 진짜 사기 쳐먹기 좋은 민족이에요. 뭐냐면요, 지금 저 스님들도 그 지랄해요. 스님들도 그 지랄합니다. 뭐냐면은 지구가 곧 망할 거니까 있는 재산 다 나한테 갖다 바치고, 나한테 곧 망할 거니까 돈 갖고 있으면 뭐래, 나한테 다 갖다 바치고 나 여기서 천일 기도를 하면은 천당 간다고 그래. 하나님 극락세계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지 거를 다 갖다 바치지 왜 남의 걸 갖다 바치고 그래라고 그래요. 그런 놈들 많아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이럴수록 더 현혹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회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지금만 아니라 신라 때도 못했어. 신라 때도 그랬어. 신라 때도 곧 망한다고 그랬어. 여담이지만 말이에요. 여담이지만은 요새 젊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런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기원전 5,00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요게 자가 한 동시섰다리고 옛날에 여기가 1월이었어. 1월이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이게 11월이 됐는데, 지금도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여기가 1월이 됐어요. 그 요게 본기는 간목이야, 간목. 요게 본기야, 간목이. 그리고 요때는 이제 이때부터 입춘이 들어왔다는 건 따뜻해진다는 얘기야.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병화가 있을 땐 반드시 무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오는데 태양이 뜰 수는 없잖아요.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예요. 대지 위에. 요게 여기야. 책에는 요거 뭐 30%, 요거 2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뭐 그냥 25%씩이라고 생각하고 합해서 5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묘는 이게 을목이 본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묘는 간목이 본기가 아니라 싹 트는 달이기 때문에 을목이 요게 70%, 요게 본기입니다. 그리고 간목이 여기에요. 비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월에 났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 을목과 간목인데 다 목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70%고 이게 30%라고요. 이게 70%고 이게 50대 50이 아닙니다. 이 을목의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구분합니까? 을목, 간목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우지 말아요.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여담이지만 제가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외운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봄바람 불어라는 음악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음절을 지금도 외워요. 왜냐하면 그때 음악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준 거야. 요렇게 하라. 근데 그게 직계에서 6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면 죽는 날에도 떠올라. 내가 죽으면서도 지는 을개무, 지는 싹대. 죽는 날까지도 안 잊어버려. 그거는. 정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나 봐. 나중에 이걸 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2, 3년 지나서 저 이재훈 교수 말이 생각하나 가만히 생각해. 죽어도 안 잊어버려. 이건 대지에 3월에 대지에 싹이 올라오니까 비가 와야 된단 말이야. 을목가겠어. 3월의 역할을 생각해 항상. 3월달이 무슨 역할을 하냐 역할을 생각하란 말이야. 3월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싹 트는 달이야. 싹 트는 달. 그 싹이 트면 어떻게 돼? 봄비가 와야지. 봄비가 온다는 게 뭐야? 개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을목과 개수가 들었단 말이야. 이게 본기야. 50%. 나머지 50% 이게 들어있어. 그 다음에 4월이 되면은 이거는 꽃피는 계절이야. 꽃피는 계절이니까 병화가 본기야. 무토가 있어. 근데 왜 여기 경금이 여기로 이렇게 들었을까요? 경금이. 광합성장에서 꽃을 피우면 뭐야? 열매를 맺기 위한 거야. 참 이게 자연현상에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죠. 이거 봐요. 아무것도 아닌 씨앗이 자라가지고 싹에 타갖고 어느 한 날 꽃이 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서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야. 신기한 거야. 이게 자연 현상이야.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5월은 뜨거워야 돼. 병화가 본기지만은 땅속을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도 5월은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토와 정화가 들어있는 거고 6월은 기토가 본기지만은 이게 열매를 아까 쌀미를 생각해요. 요 싹이 올라온 게 여물어야 돼. 여물으면 뜨거우면 안 돼요. 적당히 뜨거워야 돼. 우리가 6월 달에요. 다 여는데 한여름에 무조건 뜨거우면 그 벼가 어떻게 돼? 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월이 되면은 결실을 맺어. 경금이 본기야. 대지에. 그런데 왜 임수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모든 열매는 다 물이 차야 돼. 아무리 벼도 딱딱하지만 물이 차이지만 되지. 그 물이 안 차면 죽쟁이지. 그리고 요거는 씨앗이야. 그걸 먹은 씨앗이야. 이게 70%고 이 씨앗은 열매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30%의 여기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수월이 되면은 대지가 이제 해가 진 거야. 또 뜨거운 열기가 갇혀진 거야. 그래서 씨앗을 여기 씨앗이 얼질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얼질 않아야 되니까 신금과 정화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절기의 역할을 표시한 거예요. 각각의 그 달의 열기를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해월이 되면은 이건 물이 차. 임수가 본기야. 물이 차. 물이 아래로 차. 그런데 이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간목.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물이 차서 우리가 땅 속에 이게 물이 차는데 뿌리를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월이 되면은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축월이 되면은 앞으로 발화를 해야 돼. 싹이 튀어야 돼. 그러니까 땅 속에서 잘 봐요. 땅 속에서 씨앗이 발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금과 계수가 들어있는 거야. 축에. 그리고 지금 이제 묘월이니까 지금 싹이 막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의 기운, 각 한 달의 기운을 오행으로 표시한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인월이다. 인월이라는 건 봄인데, 봄에 하늘의 기, 오행. 하늘의 기를 이 안에다 표시를 하자 이거야, 한 달 동안에. 그걸 표시한 게 지장간이야. 지장간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육식갑자에서 갑인이다 그러면은 이 간목인데 이 지장간이 이게 간목이 본기야. 엄청나게 이 하늘의 기를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야, 이게. 하늘의 기를 다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신이라고 그러자고, 갑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신은 경금이 본기야. 경금이 본기야. 나는 간목인데 밑에 경금이 본기니까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이게 둘이 상극이란 말이야. 이 간목이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같은 저기라도 하늘의 기하고 천간의 기를 땅의 지지가 하늘의 기를 표시한 게 살 조화가 돼야 돼. 그 조화가 잘 된 사람이 해피한 삶이 되는 거야. 그게 좋은 사주야. 그거를 따질 줄 알아야 돼. 그것만 따지면 사주가 한눈에 보이는 거야. 어떤 사주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장간의 의미를 표시한 거예요.